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에 토착 비리와 교육 비리, 권력형 비리 이 세 가지 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신 말씀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선 교육계의 비리 척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지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룰 적에는 일의 선우가 바뀌고 인과관계를 건너뛰면 문제가 됩니다. 즉 이를테면은 반성 없는 비리 척결은 이게 모두 내 탓이지 내 탓은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대통령과 정권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교육감의 재정권과 인사권 축소를 검토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온당한 것인가?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은 필수 요소입니다. 지도자가 돼본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면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제도의 문제도 보완할 것을 보완해야겠지만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교육계 비리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교육감과 관련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나라당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추천하고 잘못 밀어줬다는 일부터 그 일에 대해서 사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고 유책자인 한나라당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하고 있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대통령은 비리를 척결한다고 하면서 제도를 받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직선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마당에서 교육계 비리를 빌미로 교육감의 권한 축소 의도는 교육계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선언을 따지지 않고 반성 없는 그런 비리 척결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국민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왕 교육 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의무교육의 연장이고 의무교육을 내실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당에서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고 또 파퓰리즘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파퓰리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16개 시군 재정 자립도가 서울이 1등입니다. 근데 무상급식 예산은 0입니다. 0. 재정 자립도가 15등인 전북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상급식 예산의 제로 0인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월 관리비는 1억 원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색깔론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고 가치와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와 의지의 문제. 그래서 여당에서 아무리 근거 없죠 같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교육적이고 원칙적이고 이런 데서 벗어나면은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들은 여당의 심사를 꿰뚫어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리 척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좀 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라고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토착, 교육, 권력형 3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폭 동의합니다. 그 핵심이 저는 검찰 개혁과 지방 권력 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패 구조는 구조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이 철저하게 권력에 종속되고 견제가 없는 지방 권력들이 심각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30~40%가 이미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다 비리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공정택 수사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만큼 했다면 이 장학사 매관 매직의 이러한 비리가 그때 척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택은 거의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끝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잡듯이 뒤져서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이런 검찰 체제 하에서는 절대 여권의 권력형 부패가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수사 비리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법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척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도적 결실로 사법제도 개선위원회 특위에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지방선거 출마를 오늘 선언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5월 23일이 다가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양산의 송인배 후보를 가지고 다 같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희태 후보를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민노당과 연합만 됐으면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통령의 정치적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 국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국민참여당이 가장 강력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의 당 대표였던 이 사람과 또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노무현 정신입니까? 정말 철학이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 출마해야 됩니다. 부산에 출마해야 됩니다. 경북에 출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보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고 다 의뢰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386 정권에 나왔지만 여기 김민석 최고나 송영길은 아니죠. 무슨 참여정부에 무슨 장관을 했습니까?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출마도 못하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때 장관하고 다 특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전선에 숨어가지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2010만 원 끝에 야권 연합을 실현해서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 와서 천만을 하겠다. 동기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김민석 최고가 말한 대로 영남으로 결단을 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